네, 비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만 정치권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정치부 이민찬 기자 나왔습니다. 자, 여야가 주말에도 부동산 설전, 저희는 혈투라고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설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먼저 월세냐 전세냐를 두고 격돌을 했습니다. 일단 월세가 정상이라는 말이 민주당에서 나왔죠. 네. 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SNS에 글을 올렸는데요.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건 나쁜 현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전세는 소득이 증가하면 없어지는 제도라면서 전세 소멸을 아쉬워하는 분들은 의식 수준이 과거 개발 시대에 머물러 있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소득이 증가하고 있지 않는데 전세가 없어질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네. 통합당 윤희숙 의원이 그 임대차 보호법 통과로 전세가 빠르게 없어질 거라는 주장을 하니까 이에 대해서 이제 또 얘기를 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윤 의원에게 직접 취지를 물어봤습니다.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는 것이 나쁘다고 전제하고 있고 2년에서 4년을 만들었더니 오히려 더 나빠지는 것처럼 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올바른 전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국민 누구나 월세 사는 세상이라고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여론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윤 의원 SNS 글의 댓글을 보면요. 월세 살면 어떻게 돈을 모아 집을 삽니까? 월세나 전세나 월세를 살아봐야 알지 등 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통합당도 저금리 시대엔 월세가 전세보다 부담이라며 공감 능력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댓글 중에 전세나 월세를 살아봤어야 알지라고 하던데 윤준병 의원은 지금 주택이 있나요? 다주택자라는 게 맞나요? 네, 경실련에 따르면 서울 구기동 연립주택과 마포에 있는 오피스텔을 갖고 있습니다. 윤 의원은 연립주택에서 30년 동안 살았고 오피스텔은 사무실로 쓰려는 것이라며 1주택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윤준병 의원은 오피스텔은 사무실이라서 주택이 아니라는 입장이군요. 맞습니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자, 역시 부동산 혈투 2라운드입니다. 임대인 대 임차인. 자, 윤희숙 통합당 의원 앞서서도 저희가 언급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만 사실 먼저 저격했던 게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잖아요. 근데 오늘도 한마디를 또 했어요. 네. 박 의원은 어제 윤희숙 의원이 얼마 전까지 2주택자라고 언급했죠. 메시지가 아닌 메신저를 공격한다는 비판을 받았는데요. 오늘은 임대인에게 보상을 해야 한다고 한 윤 의원 메시지를 문제 삼았습니다. 박 의원은 윤 의원은 결국 임대인 보호를 외친 것이라며 나라가 있는 사람 보상해 주라고요 라고 따졌습니다. 그러니까 있는 사람 보상해 주라고요. 박 의원 말대로 윤 의원이 임대인 보호를 외쳤습니까? 네. 윤 의원 당시 발언 들어보시죠. 임대 시장은 매우 복잡해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상생하면서 유지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임차인을 보호하는 것을 반대하느냐? 절대 찬성합니다. 임대인 보상 필요성을 언급하긴 했죠. 그런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전제 조건을 달았습니다. 자, 그런데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임대인한테 혜택을 준 적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첫 해죠. 2017년 8월에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었는데요. 주택 임대사업자 양성을 위한 다양한 혜택이 포함됐습니다. 등록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기금, 사회보험과 같은 인센티브는 강화하되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게 되면 저희가 세제라든가 기금이라든가 이런 혜택을 드립니다. 다주택자이신 분들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정책의 방향은 아마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지속될 것입니다. 네, 5년 동안 지속될 거라는 말도 있었군요. 어떻게 보면은 뭐 여권 내 해명이 오히려 그 과거에 자기를 부정하는 자충수가 되는 느낌도 듭니다. 여당은 오늘 4일 나머지 부동산 법안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죠. 네, 종부세법 등을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인데요.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부동산 증세에 대해 부동산 가진 자에게 고통을 주겠다는 선동이 국민 가슴에 증오심을 불러일으킨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물리적으로 법안을 통과를 막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지금까지 이민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